안녕하세요. 재생불가입니다. 오늘은 화대종주와 대여종주를 가시려는 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리뷰 영상을 만듭니다. 제 이야기는 안내산악회를 이용해서 화대종주를 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인 어떻게 하면 안내산악회 버스 시간을 맞춰서 종주를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리산은 산 전체가 큰 만큼 등산 경로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화대종주는 화엄사에서 출발하여 대원사까지 지리산의 준능선 구간 41km를 걷는 종주 산행입니다. 이 길고 힘든 구간을 걷는 이유는 화대종주를 하는 각 개인들의 수만큼이나 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록을 위해서, 어떤 분은 성취감을 위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의 준능선길을 온전히 한번 느끼고 싶어서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화대종주는 안내산악회 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16시간 안에 끝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주 목적이나 이유에 따라서 저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박배낭을 메고 대피소를 이용해 2박 3일간의 긴 산행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산행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인들이 하는 3대 종주 중에서 화대종주가 종주 산행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리산을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리산 능선길 위에서 정처 없이 걷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리산이 주는 풍경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거대함 속에 미세한 일부가 되어서 지리산을 느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선 화대종주를 떠나기 전에 종주에 챙겨갈 음식과 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부분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주를 하는 시기에 따라서 복장이나 음식 준비가 바뀔 수 있으니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주 당일에 입었던 복장은 반바지에 긴 팔티를 입었습니다. 9월 초에 화대종주를 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능선길은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일기예보상으로는 중간중간에 날이 흐르고 비가 올 거라 예상되어서 비상용으로 바람막이 하나 정도 챙겨갔습니다. 막상 화대종주 시작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7시간 동안에 비를 맞고 화대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를 7시간 동안이나 맞아서 꽤 춥게 느껴질 거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종주 산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좋았다면 종주 산행하는 동안에 엄청 덥게 느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종주 산행을 하면서 복장에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양발과 슬리브입니다. 아마 인진진의 발가락 양발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인진진 발가락 양발 위에 얇은 양발 하나 더 신고 다녀왔습니다. 대여종주 때에도 같은 포맷으로 신고 다녀왔는데요. 발에 멀찌 안 잡혀서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지에 CEP사의 슬리브를 신었습니다. 보통 카프 슬리브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카프 슬리브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프 슬리브는 종아리를 압박해서 피로도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카프 슬리브가 혈관을 압박해서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빠르게 흘리기 때문에 산소와 에너지 공급의 속도가 높아져서 피로회복이나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아마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할 때도 8부나 9부 수영복이 수영속도 향상에 꽤 도움이 됩니다. 8부나 9부 수영복이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허벅지를 압박해서 하체 에너지 공급 능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수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카프 슬리브가 저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개인들마다 효과가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바지를 입고 종주를 하다 보니까 등로의 풀들이나 장가지들로부터 다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우선이었고요. 산행 시에 운동 능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고 그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화대종주는 최소한 잡으면 12시간에서 길게 잡았을 때 16시간까지 긴 산행이 이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섭취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복장이야 크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에너지 섭취는 체력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종주 성공 실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산행에서는 일반 산행과 좀 다른 행동식들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너지 젤입니다.
대용량 에너지젤 2개하고 작은 거 3개를 준비했는데 종주하면서 에너지젤 대용량 2개는 1개만 먹고 남은 구간에서는 소용량 에너지젤을 다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져간 행동식들이 있다 보니까 대용량보다는 종주 중간중간에 간간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소용량이 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젤은 국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는데요. 대용량은 수입산이었고 소용량은 국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산 소용량의 단점이 너무 달아서 먹고 나면 입안이 너무 단맛이 많이 돌고 목이 마르다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덜 달았으면 좋았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음식이 유동식입니다. 원래 환자들이 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라고 개발된 식사 대용 음료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거로 보입니다. 한 팩의 열량이 2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산행 중간중간에 에너지 채우기에 좋았습니다. 단점이 액체이다 보니까 팩당 무게가 꽤 되고요. 많이 들고 다니기에는 부담되는 무게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음료로만 마시고 나면은 좀 배에서 공복감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음료 2통에 단백질 가루를 섞어가지고 500ml를 만들어서 물통에 넣어서 갔습니다. 화엄사에서 연하천 대피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이 에너지 음료를 조금씩 마시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공복감도 없애주고 에너지 공급이 되어서 참 편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 공급은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물만 마시고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한 게 식사 대용으로 쌀빵 2개와 인절미 소포장분이었습니다. 연하천 대피소에서 쌀빵을 먹었는데 이미 입맛을 잃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별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빵이 아니라 모래를 씹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연하천 대피소 이후부터는 에너지젤과 떡마루 하조대 종주를 끝날 때까지 버텼는데요. 그나마 떡은 빵보다 씹기 편하고 삼키는데 무리가 없어가지고 이동 중에 계속 먹으면서 에너지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챙긴 게 리커버리제입니다. 이건 개인차가 꽤 있는 보충제로 어떤 분들은 효과가 보는 분도 있고 효과를 전혀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종주시마다 챙기는 편인데요.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꽤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먹고 나면 바로 효과 나타나는 건 아니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느낌이 듭니다. 이번 종주에서는 이 리커버리제를 2봉지 정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냉동 콜라입니다. 500ml 콜라를 얼려가지고 갔는데요. 화엄사 돌계단 오를 때만 해도 무거워가지고 굉장히 부담되는 무게였는데 주 능선길에 올라서 더위와 갈증을 느낄 때 조금씩 마셔주면 정말 더 없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콜라가 조금씩 녹으면서 시원한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기분 전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행에 햄버거를 챙겨 오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햄버거가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식은 햄버거를 먹으면은 모래 씹는 기분이어가지고 저한테는 햄버거보다는 지금 들고 갔던 음식들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화대종주의 코스별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리산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안내산악회 버스 시간에 맞춰서 화대종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구간별 도착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별 도착 시간에 맞추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대종주는 크게 3구간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구간이 화엄사 연하천 구간과 그리고 지리산의 주능선길을 달리는 두 번째 구간인 연하천 대피소에서 천왕봉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왕봉에서 대원사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대종주가 시작되는 화엄사 구간은 엄청난 돌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엄사에서 노보단까지 고도를 1000m 이상 올려야 되는데요. 그 대부분의 구간이 돌계단입니다. 화대종주를 시작하자마자 매운맛을 보면서 통과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엄사에서 코제 구간까지 걷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알바하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낮에 걷다 보면 전혀 알바할 구간이 아닌데요. 하지만 야등을 할 때는 랜턴에 의지해서 길을 찾다 보니까 돌무더기나 바위가 길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우회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화대종주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알바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화반종주를 해봐가지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행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파악하고 올라가도록 진행했습니다. 화대종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쭉 이어지는 불빛을 보면서 방향 감각을 잡고 알바할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지만
제가 화대 종주하는 날은 같이 진행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어서 시야마저 좁아가지고 속도가 전혀 안 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는 2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1차 목적지인 연하천 대피소까지 오전 7시에 도착해야 천안봉의 최대 허용시간인 1시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고단까지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노고단에서 화계제까지 길이 좋은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빨리 달려야 합니다. 대부분 종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속도를 내게 되는데 주말에 상객분들이 많을 때에는 여기서 정체 구간이 형성돼가지고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 성준 종주할 때 상객들이 몰려가지고 이 구간을 1시간 넘게 걸은 적도 있습니다. 화계제부터는 본격적인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토끼봉까지 오르는데 체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토끼봉에서 연하천 대피소 구간은 풍경이 거의 안 나오고 걷는 동안에 힘들고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오르막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하천 대피소까지 가는 동안에 체력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연하천 대피소까지 도착하셨다면 전체 종주길이 절반 정도 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주를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하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체력 회복보다는 추위를 느끼면서 대충 빵만 조금 먹고 바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하천 대피소까지 7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천안봉까지 보통 평균 시속 3km 정도를 유지하시면서 12시에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대원사까지 오후 3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화대종주를 마치게 되면 15시간 안에 화대종주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정은 체력이 좋고 걸음이 빠르신 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까지 빨리 도착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보통 중반을 넘어서면 체력이 지속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하고 평소 시속 3km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화대종주를 하면서 최대 버퍼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가정할 때 연하천 대피소 이후부터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하천 대피소 이후부터는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속도 유지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연하천 대피소 이후부터 천안봉까지는 지리산의 주 능선길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리산 풍경이 멋지게 펼쳐지지만 사실 여기서 유명한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면서부터 체력이 점점 고갈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벽소령 대피소부터 새석 대피소 주 능선길이 가장 긴 구간인 만큼 걷기도 힘들지만 치고 올라가야 하는 봉우리들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힘든 구간이지만 3시간 안에 마쳐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새석 대피소에 도착하면 화대종주 중반이 시작됐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오르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리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 시작됩니다. 주 능선길은 노고단에서 삼도봉 사이에서처럼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어디에선가 속도를 내서 잃어버리는 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기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꾸준히 걷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나마 제일 쉬운 구간이 벽소령 대피소에서 출발할 때 나오는 1km 구간 정도가 제일 쉽게 무난하게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비가 그쳐서 그나마 풍경 구경하느라고 천천히 좀 걸어갔습니다. 물론 체력이 떨어져서 속도 낼 여유도 없었고요.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하면 천안봉까지 2km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느낌이 시작될 겁니다. 이 구간이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고 특히 통천문 이후 급격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 바위길이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는 거의 다리를 끌다시피 하면서 이 구간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힘들게 천안봉에 도착하니까 1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원래 목표 시간과는 상관없이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1시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증사진을 찍었지만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게 안내 산악회 버스가 원래 예정 시간보다 화엄사에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화대종주를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게 진정한 화대종주의 시작은 천안봉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 화대종주를 해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특히 천안봉에서 중봉 구간이 오르내리막이 굉장히 심하고 길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 준운선에서 체력 소분을 다 해버렸는데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야 하는 봉우리가 나타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치마목 대피소까지 하산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리산 코스들은 많은 산악객들이 다녀가지고 길 자체가 잘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봉 코스나 치반목 대피소 가는 길 자체는 굉장히 길이 안 좋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걷는 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게 느껴집니다. 치반목 대피소에 도착하면 악명 높은 육평마을 하산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 험난한 코스는 사실 길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산길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길 자체가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풀렸더라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공지원을 만났는데 국공지원분이 육평마을로 가지 말고 세제마을로 하산할 걸 추천해 줘가지고 저는 세제마을로 하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산하고 보니까 세제로 빠진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길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수월하게 하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제로 하산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3km 정도의 아스팔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육평마을로 내려갈 때 그 난코스를 생각하면은 세제에서 걷는 아스팔트 길이 훨씬 편한 천국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지리산 화대종주에 도전하시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종주하신 분 중에 처음 지리산에 왔는데 바로 화대종주를 하시고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내산악회 버스에서 2등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대종주를 언젠가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1년 전부터 지리산에 도전하면서 종주거리를 단계적으로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북능선을 타고 그 다음 성중종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리산 준능선들을 구간별로 다 다녀봤습니다. 덕분에 전체적인 지리산 코스를 미리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대종주를 끝내고 나니까 제 자신의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종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제 몸 상태를 보니까 저한테는 30km 정도까지가 가장 체력적으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 이상을 넘으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제가 그동안에 무시하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 몸에서 보낸 신호에 대해서 약간 제가 둔감한 편이기도 했는데요. 종주를 해보니까 그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지리산 화대종주나 대하종주를 도전하기 전에는 이 두 종주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고요. 또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욕구도 동시에 들었지만 딱히 용기가 나지 않고 자꾸 망설여지는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리산의 준능선을 통과하는 중수 코스들을 다니면서 나도 언젠가는 화대종주를 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그냥 무심코 화대종주를 신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내산악회 버스 자리를 검색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나와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냥 저질러 버렸습니다. 사실 예약할 때만 해도 굉장히 후회하고 취소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더 겁이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덜컥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었을 것 같았고 마침 지른 김에 한번 도전해보고 정 안되면 나도 남들처럼 중탈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화대종주를 실패하더라도 이게 밑거름이 돼서 다음에 제대로 준비하고 화대종주를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 화대종주를 하면서 다른 생각은 별로 안 들었고요. 새벽부터 비 맞고 진흙탕 국로를 걷고 있다 보니까 화대종주를 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준능선길을 걸을 때 폭우 속에서도 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 화대종주에서 맞은 비는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고 걷는 화대종주를 마치고 나니까 뭔가 뿌듯함보다는 나름 좋은 추억 하나 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노곤하게 밀려오는 잠을 자면서 꿈같은 화대종주를 마쳤다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